우리가 이 병이라는 어떤 하나의 딜레마 때문에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 참 행복한 만남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대충 물어보니까 우리 사모님은 이명이 좀 힘드시고 우리 선생님은 건강하시고 그죠? 우리 저쪽의 선생님은 이제 위가 안 좋으시고 또 우리 선생님은 또 이제 위암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은 어디가 안 좋죠? 얼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예, 비만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 비만이 무슨 방법을 택해도 안 빠지던 분이 새비름 먹고 확 빠져버려요. 바이러스니까. 그러니까 이 비만이 전에는 우리가 뭐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 여성분들 중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물만 먹어도 찌는 분이 있어요. 그 대책이 없는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떤 특정 바이러스가 음식의 당을 지방으로 바꿔준대요. 이런 경우는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강력한 살생제인 수은이든 새비름을 먹었더니만 이게 그냥 뱃살이 안 잡혔는데 이게 물렁물렁해지면서 이렇게 축축축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혜민 선생님 가족인데요. 저분은 위암이었어요. 이제 우리 여기 선생님도 좀 교훈이 되겠는데 저 선생님도 이제 위장이 안 좋으셨는데 위가 안 좋으면 우리가 그러지 이거 혹시 암 아닐까 이제 염려하는데 저분은 이게 위암 진단을 이제 딱 받고 수술날 받아놓고 그냥 포기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4개월 있다가 가셨는데 소화도 잘 되고 얼굴 혈색이 좀 어떤 것 같아요? 환자 같아요? 야, 이럴 때는 니 그거 잊지 말고 얼굴도 한번 비춰주고 해야지. 이거만 가만 해놓고 참, 이 카메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좀 앞에 거 가지고 비춰주고 해봐라. 이 선생님만 비춰주면 돼, 이 선생님. 딴 사람들은 하지 말고. 이혜민 씨가 저쪽 가에 계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붙이나? 하나는 일로 이제 고정해놓고 이제 바로 해버려. 이게 이제 고정하는 거라. 오늘 또 김충기 선생님 오시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명하고 이제 위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저 끝에 사모님 저번에 한번 오셨었나요? 네. 어디가 안 좋으시죠? 안 좋지 않은데 남편하고 같이 오다가 네. 작년에 오고 언젠가 왔어요. 예. 선생님이 그때 갔을 때는 너무 달라지셨어요. 많이 달라졌지요? 제가 지금 다른 분인가 모르자마자 그때 컨셉이 진짜 되게 좋다고 안 봤는데 너무 달라지셔서 제가 속으로 지금 예. 처음 왔을 때 막 가족들이요. 병원에 끌고 가려고 우리 캠프장까지 막 몰려왔댔어요. 예. 그때 본인이 딱 결단을 한 결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제일 문제가 거의 암 노이로제에 다 걸린 것 같아요. 이건 뭐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주변에서 뭐 다 암이다 이래 되니까 심리적으로도 암이 아니라도 뭐가 조금만 이상이 오면 자라보고 놀라면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나도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또 검사 받죠.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건강염려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제일 큰 병은
병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병을 염려하는 병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우리 몸은 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들은 이 건강할 때는 행복한 신호를 보내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뇌에다가 애들 여럿이 놓으면 뭐 아빠 돈 줘, 나는 아파,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하듯이 나 지금 힘들어 하는 걸 뇌에다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가 올 때 처음에는 이게 검사상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나는 이상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신경성입니다. 괜찮습니다. 전 그러면 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다시 와보세요. 사실 현대의학이 진단의학의 발전이지만은 인간이 앓는 모든 병을 다 찾아내지는 못해요. 기계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인간이 앓을 수 있는 병이 12,121가지였는데 지금은 12,420가지예요. 10,000가지가 넘는 병을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기계적인 수치로 다 찾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깊어져서 어떤 우리가 진단할 때가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암 환자는 암을 치료하려고 그래요. 위장병 환자는 위를 고치려고.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이게 법칙을 가만히 보면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모든 병을 고치고 회복해요. 그렇다면 위장이 아프다 그래도 위장 신경 쓰지 말고 귀가 소리가 나도 귀 신경 쓰지 말고 특정 부위에 암이 왔을지라도 암보다는 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피가 뭐 한 5, 6리터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지구를 3바퀴 돌아요. 근데 이 피가 1초에 60m, 시속 200km 이상으로 이게 순환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피라는 거는 적혈구, 백혈구, 이 면역체계들은 보면 사실 눈도 코도 귀도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일을 하는지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피가 다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녀를 놀려고 하면은 남자 혼자 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자 혼자 놀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제일 기본 법칙이요. 연합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모든 생명은 새로운 탄생에는 연합이 들어있어요. 농사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는 것지만은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심고 풀을 뽑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지만은 생명에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연 법칙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의 피가 모든 것을 진행하지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인간이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는 머리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 머리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머리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시스템 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 안 해도 위가 움직이고 소변을 방광에 모으고 대변이 보고 싶고 맥박이 뛰고 이건데 우리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숨을 쉰다거나 전혀 별개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자연치유하는 거는 이거 생각한 거예요.
생각에 좋은 음식, 내 생각에 좋은 거.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이 원하는 것 쫓아가다가 다 망해버렸으니까 이 머리통은 내려놔버리고 몸이 원하는 삶을 한번 찾아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피가 되는 과정도 그래요. 이게 목숨이라는 것은 요까지입니다. 숨을 쉬든 음식을 먹든 요까지만 우리가 책임을 져야 그죠. 목을 매서 호흡이 공기가 내려가는 걸 쪼아버리면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음식도 우리가 삼키는 그 영역까지만 우리 영역이지 삼킨 다음에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이게 복부 두뇌가 시스템으로 다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피가 만들어지기 위한 먹고 마시고 잠자는 생활 습관을 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피가 제일 크게 변화를 주는 것은 밤낮에 따라서 달라져요. 피 속에서 일을 명령하는 매체는 호르몬인데요. 해가 뜨기 시작하는 새벽이 되면은 육체를 활동하게 하는 호르몬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시키다가 해가 딱 서산에 넘어갈 때 얘들은 퇴근하고 내 몸을 치유하는 호르몬이 들어가서 몸을 회복시켜요. 근데 만일에 이 원리를 거스려서 우리가 이제 인체가 회복될 때 8시나 9시 이때 위에 음식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 신진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 버려요.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모이다 보면 되게 이제 암 때문에 이제 많이들 오고 우리가 한 이 볶음국씩 먹는 분들이 대부분 뭐 거의 반수 이상이 암과 연관돼서 먹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 어릴 때요. 장사집에 가보면은 여름에는 그 관에서 막 시체 물이 흐른 거 본 적 있어요. 사람이 썩어요. 그죠? 우리 각자의 몸에 우리가 흔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기생충이 한 1000여 종이 1kg씩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이 균들은 언제 번식하는가 하면 저거들이 먹을 먹거리가 많은데 예를 들어 볼까요? 쓰레기통에는 균을 안 넣어도 항상 썩어요. 청소해 놓는다 하면 균을 넣어도 안 썩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누구라도 존재하는 이 균들이 먹고 사는 먹거리가 이제 노폐물이면은 밤과 낮을 따져서 노폐물이 언제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잠잘 때 낮보다 10배나 많이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저녁에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밤에는 위가 일을 안 하니까 위에 들어가는 음식이 썩으면은 그 독소가 뇌를 건드려서 밤새 꿈에도 시달리지만은 늦게 먹고 자면 아침에 입에서 무슨 냄새 나는지 압니까? 막 시궁창 썩는 냄새가 나요. 그거는 온몸이 쓰레기로 다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녁을 안 먹어보면 입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노폐물을 빼는 기관이 5기관이 있지만은 인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 노폐물이 들어올 때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다 위장과 관련된 분들이 있는데 위는 해가 지면 일을 하면 안 돼요. 밤에 유일하게 일하는 기간은 대장 하나뿐입니다. 근데 위장과 대장은 반대로 일을 해요. 저녁에 위에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대장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저녁 먹는 사람은 항상 아랫배가 차고 변이 안 좋아요. 저녁을 굶으면 변이 좋은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집을 지으면은 우리가 이제 집을 먼저 짓습니까? 기초를 잘해야 됩니까? 기초를 잘해야죠. 기초가 잘 돼 있는 집은 그 위에 세워진 집이 오래돼 가지고 뼈대만 남겨두고 다 헐고 리모델링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초가 안 된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제게 이게 환자들이 많이 와요. 뭐 암이 뭐 어디 있고 어디고 뭐 번제고 본인은 암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환자가 오면은 다른 거 안 물어요. 소화 잘 되십니까? 암 환자가 결국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어요? 못 먹어서 죽어요. 소화 잘 됩니까? 해서 예, 음식 먹고 소화됩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투병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오면은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암이 얼마나 크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의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서 기초를 잘 놓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죠? 근데 이 위장은 우리가 일을 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듯이 낮 동안에 일을 하면 위장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위에 음식이 보통 6시간 머문다고 보면은 8시경에 우리가 몸에 치유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면은 6시간 전이면 몇 시입니까? 오후 2시 전에는 식사가 끝나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식당도 12시에서 2시까지밖에 문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는 무슨 방법을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저녁만 하면 굶어져도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장병 환자들이 금해야 될 것은 첫째 단 음식, 과일 많이 먹는 거. 과일이 되게 좀 시지, 그죠? 신맛은 지방을 자꾸 분해시켜버려요. 위벽이 자꾸 얇아져요. 피부 가죽이 얇은 사람은 위벽도 얇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사탕 먹으면 밥 안 먹지, 그죠? 사탕 하나만 들어가도 위가 30분을 안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가 막 위가 안 좋은데 꿀이 좋다 그래서 계속 꿀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위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위장병 환자는 위를 움직이는 그 신경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은 나트륨이에요, 소금. 그래서 좀 천일염을 간간하게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채소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채소는 우선 차게 하잖아, 그죠? 이게 들어가면은 채소 소화액이 우리 몸에 없을 뿐더러 이게 부패돼서 가스가 차서 위가 자꾸 얇아질 뿐만 아니라 이게 위장의 위벽을 점점 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위 하수가 와버립니다. 음식을 먹어도 오래 머물게 되니까 위는 뇌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우울증이 와요. 머릿속에 하루 종일 잡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단 거, 생채소, 또 과일 많이 먹는 거 이것만 딱 금해도 위는 아주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걸 끊으라 그런 대신 또 좋은 거는 좀 많이 해야 되잖아.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 올 때는 제 볶음곡식을 뭐 왜 먹어야 되는지는 이미 다 알고 오셨으니까 제 위장은 근육이에요. 맞습니까? 기관지도 근육이고 위장도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튼튼해야 수축 이완 작용이 잘 되면서 힘을 쓰잖아요. 근데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튼튼하다 그래서 계속 위에 음식을 집어넣어서 위장 운동을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위에 어떤 근육에 탄력을 주는 뭔가가 들어가야 될까요? 저희들 어릴 때는요, 차력사들 많이 봤어요. 차력사 압니까? 막 지금 뭐 이렇게 못을 갖다 막 꼽기도 하고, 이빨로 무거운 걸 들기도 하고, 차도 끌고 막 그러잖아요. 이 차력사들이 옛날에 뭘 먹고 그렇게 힘을 썼나 보니까, 구리녹을 먹었어요, 구리녹. 구리가 근육의 탄력을 가장 힘있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요즘은요, 학교 학생들 가보면 전부 척추가 이래 휜 척추측만증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뼈가 이렇게 휘었다고 해가지고 뼈는 아무리 잡아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뼈를 잡고 있는 게 뭐죠? 근육이거든.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게 다 틀어져 버린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녹그릇을 쓰면은 구리녹이 서서히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위장의 근육이 아주 튼튼해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 트랙터, 경운기 없이 지게 지고 옛날처럼 농사 지으라고 하면 질 사람이 있겠어요? 과거 세대 우리 조상들이 그 작은 체구의 힘을 뭘로 썼을까요? 그게 녹그릇의 힘이에요. 녹그릇.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면은 인간이 그렇게 힘쓰고 농사를 못 짓겠는데, 청동기 역사를 거의 5,000년, 반만 년을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즘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세균과 기생충과 바이러스와 곰팡이라는 것이 이제 현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밝혀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과학은 뭘 생각하느냐? 암의 원인인 균을 죽이자. 그렇게 해서 항생제, 바이러스제, 곰팡이제, 항암제, 기생충약 계속 만들어 왔는데 처음엔 잘 들었는데 지금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고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원래는 혈액 속에 백혈구나 적혈구나 이 면역체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걸 이겨낼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면역 기능인 몸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2차 면역 기능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노아 홍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균이나 독성 노폐물들은 몸에 산소가 충분하면 다 산화시켜버려요. 저희들 어릴 때 이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노란 진이 나오는 거 본 적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진 속에 공기방울이 있어, 그죠? 그 복숭아나 살구나무의 그 노란색 붉은빛 나는 진이 굳어서 보석이 된 걸 우리가 호박이라 그래요, 호박. 이거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다고요.
이 고대 홍수 전에 그 살구나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그 호박 속에 그 조그마한 공기 기포 안에 산소를 측정해 봤더니만 38%예요. 오늘날은 21%입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는 거 봤더니만 이 산소는 이 기압이 있어야, 압력이 있어야 잘 들어와요. 이 홍수 전에는 이 오존층 위에 이게 물층이 있어가지고 지금보다 기압이 2배 높아요. 지금 우리가 가로 세로 1m에 공기가 눌리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데 이것을 1기압이라고 합니다. 1기압의 공기 무게가 10톤이에요. 우리가 10톤의 압력을 받고 살아요. 그러면 홍수 전에는 물이 눌렸으니까 2기압이었다는 거예요. 2기압 정도에서 산소가 38%면은 보통 사람이 천리길을 숨차지 않고 가볍게 뛰어갔다 올 정도랍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는 고기를 먹고 막 홍수로 멸하기까지 타락을 해도 900세 천수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딱 홍수 후에 하늘에 물이 떨어지고 기압이 낮아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산소가 20%, 21%로 떨어지면서 인체가 자체 내에 균들을 죽일 살생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갈대아 우리에서 먼저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은 자녀가 부모보다 병으로 먼저 죽는 예가 많잖아. 그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란인데 그 아버지 데라보다도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 하도 신기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변천사가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현대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몸이 다 균덩어리다 보니까 죽으면 썩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김교각 신부 아세요? 그분은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죽은 다음에 항아리에 넣어놨는데 썩지를 않은 거예요. 몸에 뭐가 없으니까요. 균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대로 몸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생부를 만들어서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죽은 사람 냉동실에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냉동실에 안 넣으면 다 썩어버리니까 지금 다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정결케 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 있는 균들을 죽여서 정결케 하는 방법. 이것이 병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혈압이 높다. 혈압이 왜 높을까요? 혈관이 막혔으니까. 동맥이 막히면 저혈압이고 정맥이 막히면 고혈압이에요. 뭐가 막힐까? 혈관의 염증으로 찌꺼기가 끼니까. 찌꺼기가 어떻게 끼까? 여러분 요즘은 치과에 가도 그 스케일링 하는 거 1년에 한 번 보험되는 거 아세요? 치과 가끔 가서 스케일링 합니까? 이빨의 치석도 세균이 만들어요. 결석도 세균이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치석만 낀다는 그 하나만 봐도 몸에 뭐가 많다는 겁니까? 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까 하다가 세상에서는 알코올에 어떤 살균제를 넣은 가학을 부터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제 다 한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성경의 이렇게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노시나 은이나 이 살생력이 있는 쓴나물 수분이 든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방법대로 택해봤더니만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 예를 들면은 요즘 다 항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쓰는데 과학자들이 연습을 해봤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성소가 우리 몸의 구조인데 은을 많이 썼어요. 은을 받침이고 덮개고. 그래서 은을 갖다가
항생제하고 같이 투여를 했더니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증폭돼서 난다. 그럼 우리가 항생제를 써서 효과가 없다는 것은 몸 안에 뭐가 없다는 게입니까? 은이 없다. 그래서 실제 조사했더니 암 환자들은 그 몸 안에 은의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이 부족하다. 그럼 은이 어디에 많느냐? 평소에 먹는데 소금하고 볶음국식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은 모든 균이 접촉되면 6분 내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뭐 은이 살생력이 있는 거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자동차에도 어디 냄새 나는 거 은 나노 스프레이 뿌리면 냄새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강력한 살생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놋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놋그릇 말이죠. 그죠? 요즘은 농사지도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다는 얘기 들어봅니까? 유기농이 또 농약 줍니까? 약 뿌려요. 근데 해가 없는 약이라 그래요. 그 원료의 핵심이 뭔가 하면 구리예요. 구리농. 인터넷에 들어가서 황산동이라고 쳐보세요. 파란 구리농을 갖다가 팔아요. 그걸 갖다 물에 타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원료로.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척추뼈가 있는 고등생명체, 척추뼈가 없는 하등생명체. 그런데 이 굴이라는 거는요,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는 다 간이 있어요.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는요, 간이 없어요. 벼룩이 간이 내먹지. 근데 벼룩이 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벼룩이가 척추뼈가 없지, 그죠? 간이 없어요. 근데 이 구리 패러독스라 그래서 역설이라는 거죠. 이게 묘한 것이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에는 구리는 근육에 힘도 주고 세포 내에 산소도 발생시키고 또 우리 몸에 어떤 우울증을 치료하는 물질도 만들어주고 빈혈도 없애주고 엄청난 영향을 줘요. 반면에 간이 없는 생명체에는 이게 해독이 안 돼서 치명적인 독성이 돼버려요. 이 하나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영향을 주고 살생제면서 한쪽에는 치명적인 독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집 주변에 몰려드는 벌레나 이런 것들이, 거미나 이런 것들이 척추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리 놋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때 몸 안에 있는 균들을 죽이면서 몸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구리 속의 주석은, 놋 속의 주석은 특히 이제 무정균 같은 진균, 기생충을 죽이면서 다 죽은 화초도 주석 물병에 꼽아두면 산다 그래요. 이 체액을 정화시키는 데는 주석을 따라갈 게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우물에 이 샘물이 안 좋으면 밑에다 주석판을 다 깔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서 다 체액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녹그릇 참 많이 봤어요. 요즘은 거의 이제 스텐 나오고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요즘도 그 풍습이 있죠. 뭐 부모님 뭐 생신이다 생일 선물로 녹그릇이라든지 은수저. 은수저는 집집마다 장롱 숟가락 몇 개씩 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생제나 항암제를 안 쓰는 대신에 새로운 대안 없이 무조건 하지 마시오 하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가 항생제나 항암제를 안 쓴다면 그 대신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놋이나 은보다도
강력한 것이 이 금속 물질 중에서는 수은이 제일 강력한 살생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은이란 걸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중금속, 죽는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한국 사람은 공짜면 뭐 더 큰 거 마세요? 막 부식돼 버리잖아, 그죠? 근데 그 양잿물을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콩기름에다 이렇게 섞어서 굳은 다음에는 어때요? 비누가 됐을 때는 아무 해가 없어, 그죠? 소금도 그래요.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게 맹독인데 결합됐을 때는 생명을 주는 소금이 돼버려요. 그와 같이 이 수은도 이제 염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게 황과 결합이 되면은 살생력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몸에 독성이 없이 축적이 안 되고 배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몸 안에 이제 그 종기 같은 거 있죠. 만져서 이 먹물이 있는 거. 우리 어머니들 보면 아랫배 눌리면 뭐 덩어리 잡히고 이런 거 이걸 풀어내는 데는 수은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뭔지도 몰랐지만 종기 생기면 다 고약 붙였잖아요. 고약하면 뭐 생각이 납니까? 조고약이 있고 또요. 이명래 고약. 고약의 원료가 뭔지 아세요? 쇠비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중에서 수은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쇠비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쇠비름 썩는 거 본 적 있어요? 농사지 보면 햇볕에 그 뜨거운데 돌 위에 올려놔도 어때요? 안 썩어요. 벌레도 안 먹어. 왜? 먹어봐야 저가 죽기 때문에. 균이 없으니까 썩지도 않아요. 근데 이 쇠비름이 보통 줄기에 한 81ppm의 수은이 들어있다면 말렸을 때는 1400ppm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또 뭐에 특효냐? 위암에는 아주 특효라고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그것을 쓴나물로 표현했어요. 쓴나물. 주로 이제 고기하고 같이 먹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해보니까 이 결석이 있어가지고 소변이 이 요강에 보면 막 이렇게 찢기 붙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먹어보니까 이 균이 죽어가지고 그냥 맑게 나와버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은 자연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몸에다 잘 적용해보면은 사실 이 생활 속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쇠비름이 귀합니까? 흔합니까? 왜냐하면 진짜 사람에게 좋은 거는요, 소금처럼 흔해야 돼요. 지구상 어디라도. 한국에는 있고 열대지방에는 없고 한대지방에는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쇠비름은 열대에서 한대까지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식물 종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말릴 때 잘 이렇게 씻어가지고 끓는 소금물에다 데쳐서 말리세요. 안 그러면 이게 시고 이게 맛이 없어요.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이제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런 거 해서 이렇게 좀 끓여만 먹는 게 아니고 나물로 해 잡숫고 말리는 거는 겨울에 묵나물도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음식도 되고 약도 되는 거. 그러면 녹그릇 하나 준비해 놓으면 그거 대를 이에 전할 수 있습니까? 대를 이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건강이란 것이 사실은 멀리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뭐가 좋다 이러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뭐 하나 좋다 그러면 막 그거 하나로 다 끝장을 내려고 그래. 근데 이 방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녁 굶고 볶음국식하고 그걸로 만든 떡 위주로 아침 점심 먹고 생채소 생과일 좀 과일은 뭐 과일도 요즘은 전부 다 아스파탐이라는 당분을 넣어가지고 안 단 과일이 없잖아, 그죠? 좀 그런 거 좀 멀리 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이제 이런 생활이 기본으로 돼 있을 때 이것을 하면 효과가 탁월하지. 그런 거 없이 하면 별 도움 될까요? 술 먹는 사람들이 그 간장약 먹는다고 술 깨는 약 마신다고 술이 깹니까?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도꼭지 물을 잠그고 퍼내듯이 바른 생활을 기초해서 이제 일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쇠비름을 먹고 녹과 은을 쓰고 곡식을 먹어도 안 들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이 기생충들이 양 같은데 이렇게 기생충이 생기면요, 이 주먹만한 집을 지어버려요. 그 안에다. 돼지도 그렇고 집을 지으면은 이게 위장막이 돼 있어가지고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감지됐을 때 내 몸의 조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딱 균이고 이 기생충들이 딱 쌓여가지고 몇 년을 사느냐? 대개 4, 50년도 살아요. 나 요새 뭐 자연식 한지 아마 10년이나 됐는데 뭐 20년, 30년 전에 먹은 균들이 몸을 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왜 건강식 하는데 암이 걸리냐 이랬거든. 그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위장막을 딱 싸서 얘들이 들어앉아 있으면 몸에서 영양분 빨아먹고 쓰레기 몸으로 뱉어내고 이렇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겨우살이처럼. 그러니까 이걸 죽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못이 들어가도 못 들어가. 이거 쌓여 있으니까 막이. 수은이 들어가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치료법이 방사능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사능의 파장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현대 물리학을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빛이 오면 이렇게 파장이 온다 이랬는데 지금은요, 파동으로 검사를 하면 파동이 있고 입자로 검사하면 입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붕에다 태양열 전지판 이렇게 해놓은 집 보셨어요? 그 보고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까? 햇볕을 봤는데 저기서 전기가 어떻게 나올까?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빛이 올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띤 빛덩어리, 대전 입자가 같이 와요. 그럼 지별파는 파장은 통과시켜버리고 태양에서 오는 전기를 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입자에서 전기를 뽑아서 전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TV 보죠. 칼라 TV. 음성 신호만 오면 소리밖에 못 듣는데 그 파장에다가 영상 신호를 입자를 넣어서 보내니까 색깔을 보잖아요. 그죠? 태양에서 빛을 갖다가 삼각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와요. 사과가 왜 빨갈까요? 다른 파장은 다 보내버리고 빨간 것만 이렇게 반사를 하니까 붉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저녁 노을이 붉은 거, 그것은 빛의 입자가 물에 반사돼서 빛의 산란작용이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제 입자성을 이제 이용해서 현대 통신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영상물을 그냥 순식간에 데이터로 보내잖아요. 근데 모든 물질은
소리와 입자가 같이 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을 이렇게 딱 쬐면 방사능 파장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도 나가요? 방사능 입자라는 얘기 합니까? 입자가 가서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형을 일으켜요. 그러면 무슨 배력입니까? 방사성 쬐서 유전자가 변이가 와서 병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딸기라든지 벼라든지 품종 개량 많이 하지, 그죠? 그거 다 뭘로 할까요? 방사선 육종 개량법이라고 해서 방사선을 쬐서 그 품종의 유전자를 바꿔요. 이 방사선 속에 입자가 물리적으로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파장과 입자가 같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 환자에게 몸 안에 있는 이 균들을 죽이는 것도 암을 일으키는 그 유전자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약물로 투여 안 되는 거는 뭘로 보내려고 합니까? 이 방사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원자핵을 갖다 이게 쪼이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원자핵을 우리가 방사능을 쪼이고 봐야 이게 부작용이 더 심하잖아요. 그죠? 막 타버리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병균을 죽이면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고 파장으로서 밀어넣을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자연 상태에서 찾아야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위장막에 딱 쌓여 있는 이 균들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변이된 유전자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시란 것이 음식을 담는 그릇도 되지만은 악기도 됩니까? 노수로 만든 악기가 뭐 있을까요? 뭐 나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MRI라는 걸 찍어요. 그죠? MRI는 뭔가 뭐 각 장기나 세포가 내는 파동의 소리가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떤 걸 쳐도 소리가 다르듯이 그러면 이 인체의 각 장기나 뼈나 이런 조직들이 내는 파장에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소리급세 두 개가 딱 있으면 이쪽을 치면 이쪽도 울리잖아. 그죠? 이 진동이 이쪽까지 에너지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 번 땅 쳐가지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음역대를 낼 수 있는 악기가 징이에요. 징. 징을 한번 땅 치면 띵 하고 울리면서 그 여운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가면서 가죠. 그러면 그 울림을 통해서 이게 징을 칠 때 징의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갈 때 이 노새, 구리와 주석 입자가 같이 나갑니까?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그 균이 싸고 있는 그 위장막을 뚫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뱉어나 버려요. 이해되나요?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님이 80노인데 동생 집에 있다가 불이 나서 계단을 내려오다 이 고관절이 깨져가지고 철심을 박았어요. 젊을 때 이 팔을 써서 아픈 데다 이쪽이 아프니까 일어놓으니까 이게 굳어버려. 못 써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프다고 집안에 계시고 걷지를 않으니까 점점 못 걷고 나중에는 이게 네 발 달린 이 워커를 가지고 겨우 걷는데도 힘이 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땡기고 아파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어도 근육 이완제를 먹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노쇠 특징이 뭔가 하면은 구리가 세포 내에서 엄청난 산소를 발생시키면서 우리가 아궁이 불 뗄 때 산소가 안 들어가면 막
찌꺼기 생기잖아요. 완전 연소시켜버리는 그런 산소를 아주 순간적으로 증폭시켜서 발생시키는 촉매제예요. 암은 산소 부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도 여기가 아프다고 이 노인네가 우니 방법이 없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우리도 나는데 그 할머니 징 한번 쳐드려봐요 이래요. 저도 별로 믿음이 안 갔어요. 가서 그냥 뭐 앉아 계신 데 가서 앉아서 해가지고 그냥 5번 두드려 드리고 그냥 식당에 갖다 놔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그 이튿날 이게 다 놔버린 거예요. 이게 하룻밤새. 야, 이게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양자 역학적으로 이게 파장을 통해서 구리가 들어가서 산소가 발생이 되면서 구리 속에 여러 가지 독성을 산화시켜 버리니까 이게 근육이 이완되면서 이게 안 아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 고관절로 이 다리를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나는 뭐 바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갔더니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제 그거 맞고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오늘은 징쳐주러 알았다면서 그러더라 이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가서 이제 다리도 몇 번 이제 해드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 칭을 하나 이렇게 그런 것까지 해서 사드리고 이제 혼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치게. 다리를 발을 이리 있으면 당겨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찔뚝찔뚝 그렇게 세고로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지냈더니만 이 노인네가 이 워커 다 버려버리고 지팽이 버려버리고 발이 이랬던 게 이렇게 딱 힘이 주어진 다음에 이제 걷는 거예요, 이게. 야, 그 우리가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예? 옛날에 보면은 굿했잖아요, 굿. 아프면 굿했잖아요. 깽가리 치고 징 치고 일본 말로 미마이 간다 이러면 뭔 말인가 하면 병문안 간다 이 뜻이에요. 근데 미마이가 원래 뜻이 뭐냐? 춤추러 간다 이 뜻입니다. 아니 병문안 간다 왜 춤추러 간다는 단어를 지금도 쓰고 있을까? 그래 가만히 봤더니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한 동네 누군가가 아프면은 이 구슬을 하기 위해서 부른답니다. 근데 그 굿값을 누가 내느냐? 환자 집에서 내는 게 아니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굿값을 내게 돼 있대요. 근데 여기에 오지 않는 사람은 이 환자에게 앓는 재앙이 그 집에 간다는 거예요. 재액이. 그래 놓고는 3일을 밤낮을 징을 치고 깽가를 치고 두드리고 춤을 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장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균을 죽이고 살균을 하고 산소를 발생시켜서 노폐물을 태워버릴 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의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지, 그죠? 이렇게 고대 이 굿이란 것이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재주는 곰이 넣고 돈은 중국 사람이 받듯이 그 고리를 하나 탁 엮었던 것이요. 그런 문화도 이제는 우리 시대에는 지금 보지를 못해요. 그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굿이 최첨단 양자 역학이다. 최고의 고수들이 했던 치료법이었다. 그것을 이 현대 양자 역학의 물리학이 이제 겨우 발견한 것을 그때 그 사람들은 이미 했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게 노설 깽가리하고 징을 치면서 느낀 것이 배가 고파 살지를 못해요. 배가 고파서. 전에는 두 끼 먹어도 배가 안 고팠는데 허기가지, 허기가. 왜요? 뭐를 튼튼하게 해주니까? 위장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가지고 이게 막 움직여 버리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녹그릇에 먹는 것만으로 다다 했는데 그것도 안 돼. 또 세비름을 했는데 효과는 있는데 또 다가 아니야. 그래서 찾다가 이제 이게 파동으로 그러면 집어넣어서 산소를 발생시키고 노폐물을 태워버리고 균을 살생하는 방법을 써보자 했을 때 이것이 탁월한 효과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을 때 그 말의 파장 속에 입자가 같이 나왔다는 거지. 그죠? 그걸 이제 성경이 쉽게 얘기하면 4차원의 양자 역학서적인데 우리는 3차원의 보는 물질 세계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게 무슨 희왕한 소리냐고 이제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불가에서는 하는 말이 색즉시공. 색즉시공. 보이는 것은 없고 공즉시색. 없는 것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없는 것이 나가서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건강식 자연치유 해가지고 무조건 막 자연식 하면 낫습니다. 그건 아니다 이게죠. 이 자연계는 불변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신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 우리는 우리 몫을 해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역을 하죠. 우리가 음식을 넣어서 위장에 넣어주지 않는 이상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란 것은 사실 재수없어 걸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 습관의 부재 또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인류가 어떤 영향 아래 환경적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걸 인식할 때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자연 치유가 그냥 자연에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뭔가를 깨닫고 정로를 그렇게 바른 방법에 바른 결과가 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우리가 자연 치유하면서 혹시 뭐 봉사팔매 세작기로 되면 해볼 거야. 그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도박꾼들은 노름하는 사람 있죠. 확실한 돈을 걸고 불확실한 떼돈을 벌려고 그래. 그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걸 걸고 확실한 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고 확실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명확하게 이해해서 인식하고 할 때 그것이 그 나름대로 효과가 일어나지 뭐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칙만 친다고 낫겠어요?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중요성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강조하는데 우리 사모님도 좀 꾸준히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칠게요.